네, 팩트 체크의 달인 목격자 K 또 오늘도 깊숙한 거 팩트 체크 수십니다. 아유 너무 과찬이십니다. 목격자 K 모셨는데 자 박범계 공작을 체크했다고요?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요 원내대 체크회의라는 걸 하는데 분위기 많이 달라졌어요. 한동훈 하나 딱 사라지니까 전선이 선명해지면서 달라지지. 모든 마이크 잡고 말하는 사람마다 민주당하고 각을 딱딱 세우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한 건데. 권성동도 자기 역할 하더라고요. 그 지금 누구예요?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하셔라라고 힘 딱 실어주고 그리고 탄핵 저렇게 계속하면 탄핵 기각 시에 그 책임을 다 법안을 발의한 탄핵안을 발의한 사람이 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권성동이 명확한 각을 세우면서 분위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질 것 같고 대통령 지지율은 어제 기준으로 올라갔어요. 계엄령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총선 그 한동훈이가 그 동안에 말아먹은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다 확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11월 달에 한동훈이 단계 게이트로 한 보름 넘게 닫고 있었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다 한동훈하고 연동돼요. 한동훈이야 한동훈. 한동훈이 이제 마지막까지 또 뉴스를 만들어 보려고 쇼를 하는데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 국민의힘이 전투적으로 싸우는 그 이야기의 스케일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오늘 유상범 의원이요 대단한 폭로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들으면 충격적이에요. 예.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 탄핵, 사기 탄핵 당했던 그 똑같은 그림을 구조를 밝힙니다. 네, 예, 들어주세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민주당 측의 예, 시작부터요. 시사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경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등을 선임한 이후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최초 조사에서 곽종근 사령관에게 무리한 진술을 강요한 후 영장 실질 심사 직전에 변호사를 일괄 사임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곽종근을 회유했다는 거네요. 곽종근에게 접근해서 회유하고 일단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특정은 안 했지만 다 특정이 돼요. 뻔히 드러납니다. 다 예측이 되는 예,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수법이 변호사들을 붙여줬다. 지금 이 유상범 의원이 그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수사기관도 국선 변호사를 바로 붙여주겠다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군 관계자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제보를 이야기한 건데 가령 곽종근 같은 경우도 변호사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뭐 그게 형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의원이 심지어 법조계 출신인 사람이 변호사 붙여주겠다 하면 당연히 받겠죠.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붙었어요. 변호사가 특정 방향으로 자꾸 발언을 하도록 강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강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곽종근이 구속되고 나니까 그 변호사들이 다 도망갔다. 사임계를 내고 튀었다. 요게 지금 오늘 폭로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 이거는 입증되면 어마어마한 핵폭탄입니다. 엄청난 거지. 요거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가짜 허위 거짓의 산으로 만들어 놓은 탄핵안을 와르르 무너뜨리는데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요거 하나 네. 같이 넣어주세요. 네. 자, 자, 이놈들이 이런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조작이에요. 이렇게 회유해서 회유하고 협박을 통해서 가짜 진술을 하게끔 공작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자 마지막에 지금 방금 올려드린 걸 여시면 네. 얘네들이 탄핵안의 증거라고 한 게 63개 언론 기사들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이게도 41번이 얘네들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집어넣은 기사일 거예요. 대통령이 빨리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곽종근이 인터뷰로 말했다라는 JTBC 보도 12월 10일입니다. 요 날은 곽종근이 국회에서 현안질의 답변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 중간에 이런 인터뷰를 단독으로 따가지고 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아주 큰 위헌이라든가 내란죄라든가 이런 것들 다 결정되는 건데 이게 가짜 강압으로 만들어진 진술이다라는 거는 저 발언을 한 전 상황들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은 유추해서 저번 방송에서 제가 이제 팩트 체크한다고 곽종근 눈빛 봐라. 박범계 눈 의식하네. 이런 것들 제가 저번에 그렇지. 집어낸 네. 적 있잖아요.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제대로 된 의심이었다는 걸 유상범이 제보를 통해서 밝힌 거예요. 밝힌 거네. 예, 그럼 그 이제 두 번째 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제 기사 요 증거를 박살내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일지를 쭉 만들어 봤어요. 네. 6일 날은 어떤 날이냐? 한동훈이 갑자기 급발진한 날이에요. 내가 새롭게 사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나를 사살하려고 그러면서 난리치면서 대통령 직무정지 당장 해야 됩니다. 그 날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장동혁한테 쌍욕 들은 날입니다. 그렇지. 예, 그날 말하자면 민주당은요. 내일이 디데이니까 내일이 표결 날이니까 오늘 가짜뉴스 있으면 최대치로 뽑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김병주, 박선원이 곽종근도 만나고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진우도 만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물어봐요. 그런데 이때 곽종근이요. 양심 고백하면서 막 질질 짜기까지 했는데 사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전화로 이동 상황만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지시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똑같은 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똑같이 대답해요. 그때 전화가 하도 많이 왔는데 대통령 전화 왔던 거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더듬어 보면 이동 상황.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지금 국회 진입이 그러니까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고 그런 상황 설명했는데 대통령이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부결이 됐잖아요. 민주당은 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707 특임단장이라는 사람이 갑툭튀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에서 판을 짜기도 전에 이 사람이 뜬금없이 국방부 청사 앞에 나가가지고 막 콧물 질질 흘리면서 또 눈물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특전사령관이 지시를 20번 넘게 했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끌어내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꽝 때리니까 이게 속보로 쭉 뜨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게 맞잖아라는 식으로 미디어에 몰아가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날에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국회에 불려 나와요 결국. 네. 거기에서 허영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뭐 김용현이 그런 지시를 했고 김용현이 다 책임진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그거 맞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언론 보고 들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맛이 가요? 벌써 나도 언론 보고 아니 지금 그 전날을 얘기한 거. 너가 양심 고백했다고 너가 내부 사정을 이야기한 걸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네가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면서 완전-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죠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냥 150명 모이지 못하게 하라는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대통령 얘기 없고 국방부 장관 얘기 없고 특전사령관이 이거는 강조했다라는 걸 언급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커스는 이 지시의 책임은 특전사령관한테 일단 먼저 가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이 진짜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이거 살짝 올려주시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실수로 마이크 켜놓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야 이게 마이크 킨거하고 안 킨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걸 진실이 중요한 거지. 영상으로 볼게요. 다음 자료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진짜 황당합니다. 전투통제실에서 비약폰을 받으면서 이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 방송이 이렇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뭐 공포탄, 뭐 테이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막 사용하고 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는데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 마이크 방송을 전파가 돼서 그 상황을 야부돼서 혼선이 자, 이런 거예요. 참나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살짝 앞으로 네. 방금 그 영상에 영상에서 그 밑에 살짝 앞으로 돌려서 중간쯤에 자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건 요게 문제가 된다는 인지는 한 것 같아요. 예. 그 내 짓이 아니고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실수로 들어갔네라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거 군인이에요, 이게? 야.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앞으로 일지를 한번 쭉 볼게요. 이 자, 마이크 방 일지요. 타임라인을 다시 보면 네. 저 마이크 실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음.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박범계가 회유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장면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 너 아무리 그렇게 이거 가정입니다. 제가 박범계라고 칠게요. 곽종근 사령관 그거 마이크 실수 그런 걸로 못 벗어나가. 대통령이 여기 끌어들여져야 돼. 한번 대통령 끌어들일 수 있겠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라면 이런 장면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뜬금없이 대통령이 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6일날 했던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연출을 합니다. 자, 유튜브 영상 그 링크 올려드린 거 15초부터 재생을 하면 됩니다. 네. 박범계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양심 고백을 정말 어렵게 결단한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연출해주는 판입니다. 예, 그 영상 한번 네.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틀어주세요. 예, 이 영상 맞습니다. 예. 15초부터 15초, 틀어주시면 됩니다. 15초요. 조금 앞으로. 됐습니다. 예. 아까 말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사인을 주네.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분 동안 이걸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난 정보를 알아냈어. 너가 지금 한 번 더 받았잖아. 대통령 지시 한 번 더 받았잖아. 그리고 거기엔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을 거야. 라고 계속 추궁을 하고 곽종근은 제한됩니다. 마치 그 군인의 자세인 것처럼. 쇼드를 완전히 연출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JTBC 기사 있죠? 그겁니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JTBC 보도가 나와버려요. 이거 말고요. 제일 마지막에 그 증거로 아까 빨간 동그라미 쳤던 제일 마지막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 쇼를 한 다음에 갑자기 단독 보도가 나와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도 보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곽종근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건 눈빛까지만 볼게요.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그거는 저번에도 봤는데 눈빛까지만 보겠습니다. 5번 영상입니다. 눈빛이 딴 데로 갑니다. 이거. 5번 영상입니다. 다다음으로 넘기면 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박범계의 눈치를 살피는 그죠? 예. 그래서 그 장면을 그 장면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 장면의 앞 장면이 바로 박범계가 저렇게 아까 제가 그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게 없느냐고 여쭤봤을 때는 말씀 안 하시더니 우리 또 존경하는 박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뭐 추가 통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대통령께서 두 번째 통화 때 뭐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제가 좀 설명을 멈춰주세요. 예, 지금 방금 오른쪽을 박범계 쪽을 보죠. 요요. 지금 이쪽으로 안 보고 박범계 쪽으로 보는 겁니다. 박범계한테 허락받고 말하듯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대통령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그게 또 더 보도가 확산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어낸 시나리오가 아니겠는가라는 게 유상범 의원의 제보에 의한 폭로에서 우리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이 사람은요 공익제보자 지정을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합니다. 이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하겠다. 이거 뭐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포섭하려고 하는 거죠. 구속되어 버려가지고 진짜 그냥 뭐 완전히 사실관계들 그냥 압수수색 강제 수사로 막 다 드러나 버리면은 더 이상 자기네들 말 만들기가 어려워지니까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웬걸? 이 사람은 구속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예. 구속이 됩니다. 아까 13일 날 이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이에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체포가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올려주시면 예,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구속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일 특이한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 잠깐 멈춰주세요. 곽종근이 구속되든지 말든지 박범계가 왜 기자회견을 하죠? 그럼 박범계가 구속됐습니다. 서로 뉴스로 알면 되잖아요. 박범계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서두를 듣고 그 다음에 1분 15초로 뛰어넘어가면 돼요. 자, 일단 재생하겠습니다. 박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는 비상계엄 초기 국회에 휘하 707 특임단을 국회 경내에 투입시킨 장본인입니다. 멈춰주시고요. 잠깐요. 자, 1분 15초로 바로 넘어가시면 1분 됩니다. 15초로. 1분 15초요. 조금만 더. 지금 1분이에요. 조금만 더 넘어갑시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예, 거기서부터 보시죠. 예. 됐어요. 그 후 곽종근 사령관이 구속되기 전 그와 수차례의 통화를 하게 되었고 잠깐 멈춰주세요. 그 과정 자, 약간 자백이나 해변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수차례 통화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제가 얘기하네요. 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기자회견은요. 박범계가 곽종근이랑 그렇게 통화해도 돼? 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아예 없었어요. 1월 17일입니다. 1월 16일 날 곽종근이 구속되고 1월 17일 날 부랴부랴 이 기자회견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마치 알리바이 되듯이 내가 그 사람이랑 통화한 건요 선의를 위한 겁니다라고 해명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생해 주세요. 에서 12월 1일 전인 올 6월, 올 10월, 올 11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함께한 자리들이 세 차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계엄을 암시하거나 또 마지막 회동에서는 계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즉 계엄에 대한 모의 자리가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곽 사령관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저는 상담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저로서는 영장 심사 시 군사법원 재판장과 군 검사에게 이러한 사전 계엄 모의에 관한 내용을 군 검사와 군사법원 재판장에게 자세히 적은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권유하였고. 멈춰주세요. 자, 저게 다 진실이고 선의를 위한 거면 저거 왜 설명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가 계속 밑에서 발을 떠는지 마이크가 다 떨어. 그리고 목소리도 박범계답지가 않아. 지금 뭔가 좀 불안한 거, 지금 불안에 쫓기는 둥 뭐 이상해. 자, 일단 지금 떨려요 지금. 쭉 폭로랍시고 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과 사령관들이 종종 모였고 모인 자리에서 뭐 6월에 뭐 9월에 10월에 뭐 이렇게 날짜를 이제 얘기하면서 모일 때 뭐 계엄 모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갑자기 쑥 들어와요. 별로 사실 내용도 없습니다. 아니 나라가 정말 비상 상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가지고 좀 계엄 모의라고 좀 우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은 뭐였냐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곽종근에 대해서 자기는 상담을 해준다고 판단을 하고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리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회유지. 정치 공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법무 상담 해준다고 난 판단하고 만난 거야.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만났다는 거 실토한 거네. 그러니까요. 네.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해준 내용은 자수서를 써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그 뭐 만난 내용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수를 해라. 사전에 모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수를 하라라고 지금 조언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장면도 되게 웃긴 게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붙여줬을지 모르는 일단 가정법입니다. 붙여줬을 걸로 예상되는 변호사들이 아마도 다 내부 상황을 알았을 텐데 자기는 지금 거기에서 다 끊어져서 정보를 모르는 척합니다. 이거 마저 들을게요. 은 이를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마이크 떨리잖아요. 저 보죠. 지금 얽힌 사전 모의 마이크 세차의 내용은 마이크 바로 떨려. 곽 사령관이 종전 밑에서 발을 떨고 있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밝히지 않은 진술 내용입니다. 떨잖아요. 그리고 군사법원 실질심사 당일 아침에 이 자수서를 챙겨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정에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실제로 제출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멈춰주세요. 한편 자수서를 챙겨간 것까지 어떻게 알죠? 그러게. 계속 내밀하게 내통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다는 건 또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 냈을 가능성에 저는 베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이거 냈다가는 나중에 위증으로 문제될까봐. 혹은 다른 변호인들도 나중에 그러니까 변호인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죠. 예. 곽 사령관이 구속되기 전에 조사를 했던 계속 떨어. 검찰 특수본 파견 군 검사는 마이크가 국방위에서의 곽 사령관의 진술이 저희 회유에 의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묻고 확인하였으며 멈춰주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군 검찰은 냄새를 맡은 거예요. 지금 곽 사령관을 수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 검찰의 특수본이 있고 군 검찰이 파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곽종근을 수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는데 물어본 질문 중에 박범계가 아주 거슬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국방위 현안 질의 때 박범계가 곽종근 회유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라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박범계가 왜 알죠? 어떤 변호사를 붙였길래 어떤 변호사가 어떤 내용 그러니까 지금 곽종근이 수사받을 때 입회했던 변호사가 지금 박범계한테 쉐어를 한 거죠. 그렇지. 그걸 문제 삼으면서 그러면서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프레임이지만 우린 반대로 너네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너네가 붙인 변호사를 못 믿겠다는 것이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 곽 사령관이 그러하지 않은 즉 저희 회유에 의하지 않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진술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고 본인의 조서 말미에 곽 사령관이 직접 자필로 이와 같은 취지의 글을 기재하였다고 합니다. 멈춰주세요. 너무 잘 알죠. 조서에다가 자기가 기재한 것까지 지금 이 사람 왜 알죠? 그냥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국방위에서는 질문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금 이 곽종근이 무엇을 하도록 자기가 변호사들을 붙여가지고 강압한 것이다. 자백하는 그림 같습니다. 그게 다 지금 이 구조가 다 드러났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 검사가 곽 사령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그에 기초한 진술에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곽 사령관이 스스로 조서 말미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 특수본의 수사의 실체와 본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마치 곽 사령관의 진술이 민주당과 짜고 하는 오염된 진술인 것처럼 유도해 내란죄의 숙에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줄 틈을 엿보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 바입니다. 예, 여기도 한번 끊어주세요. 예. 아니, 아까 유상범 의원이 제보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붙인 변호사들이 강압을 해가지고 수사 초기에 진술이 오염됐다. 오염이란 단어 써버리네요. 그러게. 이게 이틀 전이거든요. 유상범은 오늘 이야기한 거고 일치가 됩니다. 완전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다 까발려졌네? 가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박범계 혹은 뭐 민주당 의원이 붙여준 변호사가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가 강압을 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갔는데 군 검찰 등 수사를 해보고 강제 수사를 해보고 뭐 지금 물증들 압수수색 통한 물증들을 보니까 거짓말이네라고 확인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곽종근이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만일 지금 박범계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면 공익제보자 지정도 빨리 순조롭게 됐을 거고 구속영장도 이렇게 빠르게 발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 기자회견은 박범계의 자백 기자회견으로 봅니다. 야, 그래서 곽종군은 구속되고 구속돼 버렸죠.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공익제보자로 지금 해가지고 억지로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이미 지금 제가 볼 때는 곽종근이 주로 지시를 내린 사람이라는 물증이 나온 것이 아닌가. 가령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실수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데서 그 녹음된 음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다 추정의 영역입니다. 아무튼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것과 민주당이 곽종근과 함께 만들었던 그림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물론 우리가 수사를 다 신뢰하고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잘 되고 공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민주당의 정치 공작은 드러난 겁니다. 오늘 유상범이 어떻게 보면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 역전 홈런 친 것 같습니다. 유상범이 진짜 말로 홈런 쳤네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이 있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었을까요? 못 쳤지. 그죠. 못 치게 하지 또. 그죠. 분위기도 그랬고. 방해했겠죠. 그래서 당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배신자가 당 대표가 돼 있었으니. 네, 목격자 K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